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제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요 근래에 올렸던 영상에 GPA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영상,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높은 웨이티드 GPA를 받기 위한 필수 코र्스인 AP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는데, 오늘은 단기간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최대 효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고득점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없잖아요. 뭐 운동이면 운동, 음악, 뭐 다른 액티비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 뭐 학원을 이용하신다거나 뭐 튜터를 받는다거나 이랬을 때 최종 목표는 짧은 단시간 안에 최대 효율을 내서 무언가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분들의 도움도 받고 이럴 텐데, 꼭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생각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분명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봐야 하는 아카데믹한 모든 행위, 그러니까 GPA를 준비할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존재하니까 GPA도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Standardized Test, SAT, ACT, 그리고 AP 시험, 뭐 IB, 올림피아드, AMC, 그 매스 컴페티션, 각종 컴페티션 전부 다 시험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전부 다 통용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한 과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확장시켜서 최대한 적용해 보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미리 전제해야 될 것은 적당량만큼의 공부를 하지 않고서 최대 효율을 내서 퍼포먼스를 좋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전제되는 것은 적당량의 공부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SAT에서, 그리고 이제 영어랑 수학은 조금 준비하는 과정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더 설명드리기, 이해하시기 쉬운 SAT Math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일정량 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지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몇 번을 이렇게 틀리게 될 겁니다. 이게 이 번호도 틀리고 뭐 이 번호도 틀리고 이 번호도 틀리고 이런 식으로 틀린 번호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많이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리뷰가 끝났다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데서 3문제 정도 틀렸으니까 맞은 문제는 다시 당연히 안 봐도 돼서 보지 않고 이 틀린 문제만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쓱 이렇게 뭐 답지 보고 풀을 수도 있고 뭐 그냥 혼자 풀어서 낼 수도 있고, 이렇게 풀어보고 다시 풀어봤더니 이제 맞췄다, 다 맞췄다 해서 리뷰 끝 해서 2번 테스트 세트는 나 리뷰 끝났어 하고 그냥 이렇게 책을 덮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비슷한 부류의 문제가 또 어렵게 출제된다면 이 학생들은 아마 또 다시 틀릴 겁니다. 근데 그 틀리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비가 될 수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보다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분석적으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 교재를 예로 들었을 때 이렇게 총 1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챕터가 1부터 14까지 있는데 챕터 1은 대충 뭐였고 2는 뭐였고, 이걸 인식하고 있는 학생이 앞에서 제가 예로 드린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머리 안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는 챕터 몇 문제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러한 식의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문제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문제를 3문제를 다 틀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풀어보고
맞았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 단계가 조금 더 높은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이거는 다시 한번 보니까 챕터 1의 문제였었구나, 이거는 다시 보니까 챕터 7의 문제였었구나, 이거는 챕터 4의 문제였었구나,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유형을 내가 다시 대비해 봐야지, 여기서 비슷한 유형이 다음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서 자신이 보는 기본서 같은 이런 책으로 돌아와서 여기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 챕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챕터 안에서 나오는 다른 문제가 있으면 틀릴 확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맨 첫 번째 예로 든 학생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이 챕터를 전부 다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예로 든 학생보다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커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응용이 돼도 이제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단계가 더 높은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 14개의 챕터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똑같이 이것도 14개의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14개의 챕터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챕터 안에서 소단원이 이런 식으로 엄청 자잘하게 구분이 돼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촘촘한데, 훌륭한 학생 정도다 하면은 한 30개의 챕터 소단원, 한 60개의 챕터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도 엄청나게 훌륭한 학생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14개의 챕터를 소단원까지 다 이렇게 해서 소단원 개수가 한 103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분류를 해놓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챕터 5에서 챕터 7에서 뭐 챕터 12에서 이렇게 틀렸다고 하면 앞서 보여드린 학생은 여기를 단원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고, 그리고 응용된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퍼포먼스는 좋지만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처럼 촘촘하게 분석을 해서 분류가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틀린 문제가 당연히 뭐 챕터 5에서 틀린 문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챕터 5 안에서도 챕터 5-4, 5-5 이렇게 더 세분화해서 이런 문제를 내가 틀린 거구나, 그리고 챕터 7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된 문제를 내가 틀렸던 것이구나, 챕터 1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챕터를 전부 다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거에 맞는 문제만 다시 한번 살펴보든지 아니면 개념 정리를 해보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려면 교재도 좀 잘 구성이 돼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라고 할 만한 그런 교재가 이렇게 촘촘한 주제별로도 나뉘어서 교재가 잘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렇지만 교재 자체가 뭉툭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찾아서 풀거나 그 개념만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재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로 SAT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각각의 과목들은 모두 다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각각 과목에서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분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이 챕터 3에서 문제가 틀린 건지 챕터 3-1, 3-6 뭐 이런 데서 틀린 건지를 명확하게 분류해서 알아내야지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촘촘하게 분류를 해놨으니까 무조건 내 수업을 들어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고 학생 본인이 이렇게 촘촘하게 분류를 확실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욱더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우리 학생이 분류를 잘 해놨다면 나중에 분명히 공부하는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단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과 분류의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놓게 되면 어떤 식으로 또 써먹을 수 있게 되냐면, 우리 이제 디지털 SAT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이 컬리지보드에서 제공하는 블루북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블루북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문제가 막 나와요. 그럼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그냥 간단하게 보고 이거 그냥 챕터 1 문제, 이거는 그냥 챕터 10 문제,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저희는 세부적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챕터 1-3 문제고 얘는 챕터
10-5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프리 테스트로 올려놓은 테스트 한번 봐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저 프리 테스트니까 제가 그거 갖다가 무슨 이윤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SAT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걸 꼭 봤으면 좋겠는 이유가 저희 홈페이지 와서 여기 위에 보이시는 메뉴 중에 디지털 SAT exam 있죠?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테스트 1은 여기 디지털 SAT 테스트 1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그냥 신청해서 무료로 시험을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 블루북에서 나온 문제 제가 프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했냐면 그 블루북에서 나온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싶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나온 문제가 챕터 3 문제 중에 챕터 3-5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챕터 3-5에 관련된 그 문제를 제가 기출로 냈고 변형을 해서 챕터 10-11 같은 문제였다 그러면 저도 챕터 10-11을 그대로 갖다가 냈기 때문에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기출을 했기 때문에 실제 기출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저희 걸로 연습한 학생들의 점수하고 실제로 우리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지금 3월에 시험을 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 20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 번쯤은 꼭 풀어보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그러니까 최단 시간에 최대의 효율, 최대의 점수를 내고 싶으면 일단 1번은 적정 수준의 공부량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부는 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완벽하게 분석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본인 스스로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할 때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이런 분석 작업을 과목마다 계속 본인이 하게 되면은 어떤 다른 시험 안에서 이제 분석해야 되는, 애널라이즈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풀 때 훨씬 더 잘 풀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을 연습했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분석하고 분류하는 종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분석과 분류를 열심히 하시면서 공부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영상에다가 광고도 넣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 미국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분들에게 제 동영상이 노출될 수 있도록 혹시 지금 좋아요와 구독 같은 것을 누르지 않았다면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